그 외에는 눌림목이 아니라 그냥 조정이에요. 아시겠죠? 눌림목이라는 것은 일부러 꽉 눌러서 모가지를 잡아내는 것. 지금의 이 차트를 통해서 눌림목의 형태까지 일단 확인을 좀 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눌림목의 형성 조건들이나 그 다음에 차트의 상황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응용해서 어떻게 매매를 하면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눌림목의 조건부터 먼저 좀 알아봐야 되겠죠. 네, 눌림목의 조건은요, 첫 번째는요, 역배열이 정배열로 전환이 되어야 됩니다. 역배열이 정배열로 전환되는 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빴던 것이 좋아지는 거.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지 같은 상황이 정말로 뭔가 좀 좋아지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본전 매도에 대한 부분하고 상승 기대를 통한 매수의 기운하고 같이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지난 1부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역배열 상태에서 상승 전환, 그 다음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그런 형태로 전환이 되는 거죠. 즉 나빴던 상태, 절망적인 상태에서 희망적인 상태로 바뀌어야지만이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물갈이도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가의 새로운 상승 동력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왜 나빴다가 좋아져야 될까요? 라는 부분들. 계속 나쁘게 되면은요, 뭐 사람들이 팔질 않아요. 계속 좋으면 어떨까요? 계속 좋아도 마찬가지예요. 팔질 않아요. 네, 계속 좋은데 왜 팝니까? 계속 나쁜데 나는 장기 투자자인데 왜 팝니까? 뭐 이런 생각으로 접근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주식에 대한 뭐 세력들, 큰 형님들의 마음이 마음 같지가 않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모습들을 항상 만들어줘야 돼요. 주가는 하방에서 굉장히 사람들이 고통을 주고 잠깐 희망을 줬을 때 물량을 확 뺏어 먹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눌림목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들어온 자리에서 좋아지는 상황이 되어야 한다. 자, 두 번째 조건은요, 조정이 필수적으로 나와야 돼요. 조정이 필수적으로. 저항선을 돌파한 이후에 조정이 나와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조건이 아주 중요한 조건이 나옵니다. 뭐냐면 이 저항선에 대한 부분들은 조정을 받게 되는, 이 돌파 이후에 조정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는 지지선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조정이라고 써있지만 여기다가 이제 돌파 이렇게 써도 괜찮겠죠? 그래서 돌파 조정 후 지지선 이런 식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돌파 이후에 나타나는 지지선의 형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포인트를 잡아가시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항선에 대한 그 개념이 내가 저항선을 위쪽에 놓고 있으면 아 저놈이 나를 막으려는 저항 나쁜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요. 저항을 딱 돌파하잖아요. 돌파하고 나면 이놈이 어떻게 돼요? 네, 이제부터는 내 아래에 있잖아. 그죠? 내 밑에 있는 놈이기 때문에 이놈은 나의 지지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전에 보셨던 차트에서 자세하게 좀 나와 있어요. 역배열, 이 저항이 있습니다. 저항선, 이동평균선의 저항이죠. 이동평균선의 저항이 나와 있는데 역배열 밑에 있을 때는 아 저게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이걸 어떤 이유로든 간에 뚫었어요. 뚫고 넘어갔다가 직전 고점대 조정이 들어오는데 조정이 들어올 때 뭐가 됐어요? 지지선이 다 유지가 됩니다. 야, 너 그때 저항이었지만 지금은 내 밑에 있으니까 지지나 해라. 네, 그거거든요. 자, 저항을 돌파하고 그 다음에 조정을 통해서 그 저항대를 다시 지지로 만드는 것. 그것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눌림목은 거기까지만 아셔도 다 됩니다. 그지 같은 상황이 좋은 상황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런 역배열 돌파, 역배열에서 만들어진 저항을 돌파하고 그 저항을 지지선으로 만들어버리는 거 너무나 멋있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조건이 형성이 됩니다. 치고 나갈 때 매수를 한다. 치고 나갈 때 매수. 즉 조정이 들어갈 때 매수가 들어간 것이 아니고요. 이 저항선이 제대로 된 지지선의 역할을 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죠. 즉 지지선의 확보를 반드시 확인하라. 그리고 치고 나갈 때 매수를 하라. 확보하고 치고 나간다는 것은 나 이제 올라갑니다 라는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물리더라도요 저점 근처가 되잖아요. 지지선 근처이기 때문에 손실률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눌림목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요 상당히 안정적인 저리스크의 하이 리턴을 얻어서 챙길 수 있는 그런 좋은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눌림목이라는 거 이런 조건들이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가가 좀 움직이다가 조정이 들어가면 이거 눌림목이야, 이거 눌림목이야. 그러니까 눌림목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눌림목이야라는 말 자체도 굉장히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눌림목도 자기 이름에 맞는 그런 그 정의가 있거든요. 네, 그냥 갑돌이 보고 개똥이라고 부르면은 갑돌이가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눌림목이라는 것도 당연하게 이러이러한 조건들이 형성된 그런 포인트에서 만들어진 내용들이 눌림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억지로 눌러서 그런 그 맥점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눌림목이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양한 눌림목의 차트를 한번 우리가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눌림목 차트를 일단 보게 되면은요,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첫 번째 거요. 이거는, 이게 눌림목인가요? 아닌가요? 이거 확인하기도 좀 어렵겠죠. 두 번에 걸쳐서 나타났어요. 잘 보세요. 주가가 하락하면서 일단 단기적으로 빵 치고 올라가서 이평선대를 끌고 넘어가죠. 살짝 조정이 들어가는 모습들이 바로 눌림목 패턴입니다. 그렇다면 매수는 언제 들어가야 될까요? 자, 양봉 나오고 나서 옆으로 서준 횡보, 그 다음에 첫 번째 양봉 따라 붙으면 되는데 이 양봉의 크기가 굉장히 크다고 그랬죠. 빠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치고 나가는 그날 직전 고점대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돌아서는 모습이 확인되는 그 포인트가 바로 매수 포인트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치고 올라가서 완전하게 저항대에 넘어간 이후 다시 들어오죠. 다시 들어왔다 양봉 붙이고 그 다음 양봉 나갈 때 매수 들어가면 저런 상승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눌림목 형태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차트 봅니다. 요건 조금 편안하죠. 이평선이 모여가지고 잘 그냥 눌러준 형태의 모습이 좀 됐습니다. 역별은 일단 진행이 됐죠. 진행이 되고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다가 현재 포인트, 여기 앞서서 나온 포인트에서는 매수 포인트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 포인트는 상승 이후에 둔화가 되죠. 아래쪽 들어오지 않고 기간 조정이 들어갔는데 조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 굳이 가격 조정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밑으로 들어오지 않더라도 이런 구간들은 눌림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정에 대한 양상은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거 참고하실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약간 조정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중간에 바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상 이 저항에 대한 부분들이 이 지지선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은 꼭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이 차트를 갖고 온 거죠. 직전 고점대에서 저항을 받고 들어오긴 했습니다. 근데 원래대로 우리 계산대로라면은 요 밑에까지 조금 더 내려와야 되죠. 근데 중간에 그냥 돌려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하시면 돼요? 이놈은 그냥 돌리려는 놈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전에 눌림목 차트를 매수하는 포인트에서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돌아서는 거 확인되면 들어갈 때 그럴 때 매수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양봉, 두 번째 양봉까지 지켜봤다면 세 번째 양봉에서는 바로 빠르게 따라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두 번째 양봉과 세 번째 양봉 사이 구간에서 매수가 들어가는데 강하게 마지막 피날레 항상 강하게 치고 올라가죠. 절대 못 따라옵니다. 절대 저기서 매수했던 사람들 잠깐 똥 누고 온 사이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럼 하는 순간에 못 따라가요. 못 따라오면 어떻게 돼요? 네, 그때 배가 아팠던 나를 원망할 건가? 아니죠. 지난번에 팔아먹었던 나를 원망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런 자리까지 가지고서 우리가 매매를 하고 있다라면 중간에 팔아먹지 마세요. 그냥 가지고 가시는 게 훨씬 이득이고요. 눌림목이 나올 때 더 사시면 돼요. 그러면 훨씬 더 좋은 전략들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좋은 주식 잘 만들어 갖고 여기 눌림목까지 잘 끌고 온 다음에 여기서 본전 매도해버리면 얼마나 아까워요. 뒤쪽에서 나오는 게 너무나 아깝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요, 이거는 정석적인 눌림목 차트입니다. 역배열 전환이 되고요, 상승, 빵, 그 다음에 들어와서 아래쪽 지지선 확인하고 나서 빵 치고 나가는데,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튀어나가는 모양새가 굉장히 빠릅니다.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튀어나가는 게 굉장히 빠르다.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을 못 잡게 한다는 거. 그것은 나 준비됐어요. 이제 갑니다. 쟤네들 띄워놓고 빨리 도망가자. 이렇게 이 얘기를 우리가 들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변형된 눌림목 차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추세가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됩니다. 뭐 특정 지을 수 있는 눌림목의 모습들은 여기 한번, 그 다음에 여기 한번 이렇게 나타나긴 하는데 이 구간 통째를
가지고서 눌림목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향후 추세가 더 많이 치고 올라갑니다. 이거는 지금 보시면 저점이 1,500원이지만 최고가 여기 잠깐 나왔네요. 6,700원까지 올라갑니다. 물론 그것보다 더 올라갔을 거라 생각도 해요. 추세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움직일 때 가장 초입에서 만나는 그런 매수의 맥점이 바로 눌림목이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짧은 기간대에 형성되는 눌림목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길게 거의 한 1년에 걸쳐서 형성되는 차트의 포인트를 만들어낼 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눌림목이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습니다만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역에서 정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 그 다음에 역에서 정으로 넘어갈 때 돌파한 저항선을 밑바닥으로 깔아서 지지선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확인하고 지지선 확인하고 돌아설 때 그럴 때 모가지를 꽉 잡고 따라붙으면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만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면요, 눌림목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주가가 많이 상승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주가 조정은요, 그냥 조정이에요. 그건 눌림목이 아닙니다. 네, 항상 어디서요? 역에서 정이기 때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상승 초입에서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눌림목을 잘 잡게 되면 정말로 큰 시세를 여러분 걸로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점 정리 좀 해드릴게요. 눌림목은 확실한 기회입니다. 확실한 기회고 제대로 알고 투자하면 여기 이것만큼 멋진 시세를 얻어낼 수 있는 방법도 또 없을 거예요. 자, 첫 번째 조건은 역배열이 정배열로 돼야 된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이에요. 역에서 정으로 넘어가야 된다. 나빴던 것이 좋아져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돌파한 저항을 지지선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저항이었지만 이것이 내 발밑에 깔리는 순간 지지선이 된다. 이것만큼 또 짜릿한 거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항을 지지선으로 만들고 그 지지선이 확보가 되고 있는지를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한 후에 매수가 원칙이다. 이것은요, 내려갈 때 사지 말란 말이에요. 어설프게요. 그냥 눌림목 형성하지 않고 뒤져버리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눌림목이라는 것을 확인하려면 저점 지지가 되었는지 그 부분 확인하고 올라서는 모습 확인을 하고 매수하자. 조금 늦게 산다고 큰일 나지 않습니다. 어차피 상승 초입이기 때문에 지금 안 사고 하루 이틀 뒤에 산다고 하더라도 주가의 상승은 크게 만들어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림목에 대한 조건들을 잘 끄집어내 가지고 하나씩 접목시켜서 대응하시다 보면 아마도 큰 수익이 짜잔 하고 터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눌림목에 대한 이해가 조금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차트 여러 개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이게 급등한 종목들 보시면은 그 급등의 초입, 상승이 처음에 일어난 바로 그 시점 돌아가시면 항상 저런 눌림목이 도사리고 있을 겁니다. 그럼 잡았다 이 새끼 멱살 딱 잡고 내 걸로 만드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부터는 이런 상승 초입에서 기가 막힌 매수 포인트를 잡아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외에는 눌림목이 아니라 그냥 조정이에요. 아시겠죠? 눌림목이란 것은 일부러 꽉 눌러서 모가지를 잡아내는 것, 그것이죠. 그래서 그 맥점을 잡아내는 기법이 바로 눌림목이다 라고 정의를 제대로 알고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해드릴게요. 이해가 잘 되셨길 바라고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다시 한번 들으시고 그래도 이해가 또 안 되신다면 댓글로 문의사항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도 또 다른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